10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배웠죠. 그 부분에서 그냥 한 가지가 더 확장된 것이다 까지만 먼저 하나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직전 시간에 설명하기를 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부등식의 해 구간은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도 2차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2차 부등식이 이 영역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립 2차 부등식을 문제를 풀겠다. 연립 방정식 문제풀이에서 역시 파생돼서 나오는 형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개념 열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돌고래의 수면에서의 높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 넣으라고 했죠. 자, 돌고래가 수면 위에서의 높이인데 지금 현재 수면에서 튕겨 나오는 지점을 원점으로 둔 거예요. 원점으로 두고 돌고래가 점프해서 가장 높은 정점에 도달을 했다가 머리 부분부터 해서 입수하기 직전까지, 이때가 시간이 3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위는 초예요. 그러면 돌고래의 몸통 전체가 수면 위에 머문 시간은 0초에서부터 3초 사이가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돌고래의 움직임 자체를 점프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항상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물체는 점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돼요. 이때 얻어지는 그래프를 보통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예, 물체를 던져서 얻어지는 선이다. 이 포물선이 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2차 식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면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통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당장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게 그 중력 가속도를 A라고 하면 A에서부터 속도 개념이 나오고, 그 속도 개념으로 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 거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변수가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2차 형태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이건 차후에 내년쯤 수업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잠깐 볼게요.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차식의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2차 형태로 주어지는 부등식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2차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서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이제 0보다 크다만 가지고 있는데 등호가 있을 수도 있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좌변에 나타나 있는 이 2차식을 y라고 했을 때의 2차 함수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을 짓고요. 이 b라고 하는 값은 a하고 연동이 되어서 x축 방향으로 좌우로의 움직임을 의미를 하고, c는 아래 위쪽 방향으로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줍니다. 물론 c를 y절편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건 예를 들어 a가 양수라고 치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b값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c값에 의해서 아래쪽과 위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포물선 자체가 어디든지 좌표 평면의 위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림의 형태가 몇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면 그림은 두 종류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게,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하게. 그럼 이 그림에서 각각 영역에서 빨간색 부분을 보세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값은 y값이 0보다 큰 값이에요. y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x축의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y값은 양수인 쪽입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부분은 x축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쪽이에요. 여기 보이죠?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의 윗부분에 나타나면 함수값은 양수인 것이고,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타난다면 그쪽에서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자,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할 때 이야기거든요. 자,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생긴 형태라면, 그렇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요 값을 0이 되게 만족하는 값 알파 베타 찾는 것 배웠었죠. 근해 공식을 써서 알파 베타 값을 찾는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두 값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작은 쪽 근을 알파, 큰 쪽 근을 베타, 방정식의 근이에요. 자, 이렇게 두고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부등식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한 가지씩 그냥 천천히 그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0보다 크다면 알파나 베타 값은 포함되지 않죠. 0보다 큰 쪽은 x축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x의 영역이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는 오른쪽,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는 왼쪽 영역에 있는 값들이 보면 y값이 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더 크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x의 영역은 작은 근보다는 작고 큰 근보다는 큰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을 살펴보면 등호가 있을 때는 이 등호 기호만 포함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니은과 리을은 뭐냐? 이번에는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작을 때는 사이 구간이에요. 사이 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0보다 크면 바깥쪽, 0보다 작으면 두 근의 안쪽. 자, 이건 A가 양수일 때예요. 이 그림이 A가 양수가 아니고 A가 음수가 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그럼 A가 음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만약에 A가 음수이면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을 더 곱합니다. 마이너스 1을 더 곱해서 해석하면 되나요? 네, 이것도 돼요. 원래 주어진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인데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0보다 작다로 해석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이 그림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물론 지금처럼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자,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처음 주어졌던 식 그대로예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제는 위로 볼록한 그림을 그려놓고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2차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분해가 됩니다. 이 값이 0보다 커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1일 때 x축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값을 왼쪽을 y라는 함수로 둘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1에서 만나고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이 어딥니까? 0보다 큰 쪽은 마이너스 2의 바깥쪽, 1의 바깥쪽, 즉 작은 근보다는 작고 큰 근보다 큰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등호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영역을 빼고 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의 영역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문제. 자, 아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음수면 양수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고쳐두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식은 x-1과 x-4로 인수분해 될 것이기 때문에 x축과 1, 4에서 만나겠죠. 자, 여기 아래 보이는 이 그림이에요. x축과 1, x축과 4에서 만납니다. 두 번째, 이 값이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만나는 점을 포함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 작은 구간이니까 아래쪽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방정식의 두 해인 1과 4의 사이 영역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포함해서 즉 방정식의 근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래프가 바로 이거예요. 해 구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여기 오른쪽에 보다시피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이걸 그대로 오른쪽을 y라고 두고 위로 블록한 그림을 그려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1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입니다. 자, 이번에도 a 값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경우에는 x축과 접하게 되죠. 즉 중근을 갖게 되는 형태예요. 자, 그때 중근을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라고 하면 이번에도 이 네 가지 부등식에서 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보다 크다? 모든 영역에서 함수값이 다 0보다 큰 것 같아요. 딱 하나 제외하고, 알파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파만 아니면 돼요. 모든 실수 영역에서 알파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3번의 경우는 등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럼 니은과 리을은 어떻게 되느냐? 니은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래프에서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어요. 마지막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파일 때만 해가 되는 거네요. 앞에서 한 점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 그냥 등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제 2번은 지금 금방 봤던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대한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x-1제곱이 0보다 커요. 이건 그냥 수식으로도 생각해봐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항상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한다 했었잖아요.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크죠. 딱 하나 제외하고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1만 아니면 돼요. 1만 아니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y는 x-1제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다음과 같이 1,0을 지나갈 수 있게 그래프를 만들어내고서는 x값이 0이 되는 경우, 즉 x축과 만나는 점만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해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좌변을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번에는 x 더하기 2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y는 x 더하기 2제곱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두고요. 아래로 블록한 형태로 그려두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찾는데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 하나가 보이지만 0보다 작은 쪽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문제 2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x축과 만나지 않을 때예요. 자, 역시 a가 양수일 때입니다. a가 양수일 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x축과 실근 없다는 이야기네요.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차식이 0보다 큰 때가 있을까?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어떤 값에서도 y값은 늘 0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입니다. 두 번째, 0보다 작은 쪽이 있습니까? x축 아래 그래프가 없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어요. 만약에 등호를 포함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등호를 포함해도 모든 실수죠. 크거나 같을 때는. 작거나 같을 때는 여전히 x축과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니은과 마찬가지로 해가 없어요. 자,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뭐 이 모양이요. 뭐 미로블록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만난다 하더라도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면, 즉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만 있으면 해석은 끝나는 거죠. 자, 예제 3번을 풀고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가만히 보면 이 식은 판별식을 지금 판별식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있는지 없는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쓴 거예요. 근데 근의 공식을 쓰기 전에 근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려면 판별식을 써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판별식을 쓴 겁니다. 5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랬더니 25에서 36을 빼면 마이너스 11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럼 이 말은 실근은 없다는 뜻이에요. 즉 x축과 만나지 않는다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 그래프 자체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값이 0보다 더 크다. 어떤 값을 보더라도 항상 0보다 더 크죠. y값은. 그럼 결론은 뭘까요? 모든 실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식도 똑같이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3제곱 마이너스 4, 3, 1. 이번에는 마이너스 3, 0보다 작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죠. 자, 그림이 이 아래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이 이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과 만나거나 x축 아래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x축과 만나는 지점 안 보이죠? x축 아래도 그래프가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이제 3번을 참고해서 문제 3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문제 1, 2, 3번이 형태를 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막 섞여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섞여서 등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실수값을 갖는다거나 하는 특정한 조건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